자, 그럼 26년도 대비 6월 모의평가 공통문제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조건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문제에서 우선 주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수 K가 있고 F'제로는 6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지금 1 하고 지금 마이너스 1을 경계해서 나눠져 있죠. 우선 1과 마이너스 1 바깥쪽 부분인 fx 플러스 k, 이 경우는 1의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fx, 이 부분은 1의 안쪽을 의미한다.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k 플러스 f2분의 1의 값은, 그럼 구하는 건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가나 조건을 우선 먼저 봅시다. 가조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죠. 오른쪽으로 갔을 때 x-a에 gx-ga, 이러한 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은 0 이하이다. 그럼 0 이하이다. 일단 표현해 줍시다. 그 다음에 나조건.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 이것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 이게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오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k 플러스 f의 2분의 1의 값이 무엇이냐. 를 구하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그럼 다시 위에서부터 찬찬히 보면서 조건들을 해석을 제대로 해봅시다. 자, 일단 맨 윗줄을 보게 되면은 k, 그 다음에 F'제로는 6이고 3차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건드릴 거 없는 내용. 그 다음에 gx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선생님 하는 말, 함수 나오면 뭐부터 하자. 그림부터 그리고,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다면은 추상적으로라도 그려놓으라. 그러면 추상적으로라도 그려야 되니까 그럼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놓어 봅시다. 지금 기준이 되는 점은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그려주기 위해서 짝대기 그어주고 1과 마이너스 1. 대략적으로 지금 fx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죠. 3차다, f'제로다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1과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서는 fx 플러스 k,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fx 플러스 k,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fx다. 그럼 이 조건까지 표현을 다 한 거니까 그럼 가부터 조건, 가조건부터 봅시다. 가조건은 아마 학생들이 좀 해석을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조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 내용, 이 플러스만 빼고 보면 사실 어떤 거예요? 플러스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x가 a로 갈 때 x-a에 gx-ga, 이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형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룰 때 생각을 하는 미분계수라는 의미죠. 미분계수. 이때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로서는 기울기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조건으로 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미분계수긴 미분계수인데 어떤 미분계수예요? 지금 플러스가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사실 어떤 개념서에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미분계수라고 표현한다. 우미분계수. 줄여서 우미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조건은 우미가 지금 0 이하라는 건데, 그랬을 때 이 0 이하라는 거에서 우미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 기울기라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오른쪽이라는 거니까, 그럼 오른쪽에서 기울기가 뭐가 된다? 항상 0 이하가 된다. 이렇게 가조건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념 내용은 지웠다가 개념면 쓱쓱쓱 지워주고, 쓱쓱쓱 지워주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풀이에 들어가 보면은 가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다? 항상 우미,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0 이하다. 즉, 이건 이제 항상 감소하거나 혹은 잠깐 멈췄다가 멈춤이 가능한 감소죠. 멈춤도 가능. 그래서 멈췄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건데, 그럼 가조건을 해석을 했으니까 이 가조건 내용만으로 먼저 알 수 있는 걸 따져봅시다. fx는 지금 몇 차죠? 3차죠, 3차.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개형을 정리해보면 총 3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계속 멈췄다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멈췄다가 감소할 수도 있고, 이 3가지 개형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감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감소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거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형 자체가 증가하는 개형이 아니라 감소하는 개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차차 지어놓 보면 일단 얘는 증가하니까 안 됐으니까 감소하는 거로 바꿔주고, 얘는 계속 증가하니까 안 되니까 아예 증가하는 거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개형이 얘 아니면 얘인데, 문제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가운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기 때문에 x축 특징,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얘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계속 감소하는데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럼 한번 뒤집어 준다는 얘기는 가운데 부분이 살짝 지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혀야 되는 거죠. 직선으로 그려져 버렸네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은 미분계수가 0이 될 수 없는 거, 0보다 이제 커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증가해 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x라는 개형, 즉 여기 fx 플러스 k 마이너스 fx, fx 플러스 k 이 부분에서 항상 감소해야 되고 감소하려면 기본적으로 fx는 감소하는 게 맞아요. fx는 감소하는 게 맞는데, 즉 마이너스 fx도 감소하게 하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 마이너스 fx가 아닌 fx는 뭐 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fx가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즉 마이너스 fx가 감소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fx는 증가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이 개형은 지금 되지 않는 거죠. 이 개형도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가능한 건 얘다 얘. 이 개형만 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은 먼저 쓱 지우고 쭉쭉쭉쭉 지워준 다음에 쭉쭉쭉쭉 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 가지 개형 중에 어쨌든 얘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가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얘가 과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들어와야 되냐. 즉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는데 뭐 개형 자체가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는데 개형 자체가 그냥 나 아무렇게 보려나?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냐.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의 극소점하고 극대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 그 경계선을 지나게 된다. 즉 어떤 말이냐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개형. 이 개형이 아니면은 여기에서처럼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처럼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생겨져 버려요. 즉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가족권에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3차 함수의 극소점하고 극대점이 무조건 그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1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극소점하고 극대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도함수, 즉 2차 함수의 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최고차는 모르니까 뭐 p 이렇게 적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f'x가 된다 라고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고로 f'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 다음에 f'1도 0이니까 그럼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이 작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족권이 해석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 학생들은 먼저 필기 혹은 뭐 사진 촬영을 해놓고 그럼 가족권을 이제 1번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분명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개형이어야 하며 이때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극소를 가져야 된다. 이 부분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극소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가족권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가족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gx를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룬 거는 gx의 우미분계수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럼 gx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gx는 어떻게 생겼어요? 분명 마이너스 1과 1을 바깥쪽으로 해서 이 바깥쪽 부분에서는 그냥 k만큼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분명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함수를 일단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쪽에서는 fx 플러스 k인데 이때 얘 같은 경우는 등호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등호가 있는 상황인 거니까 등호를 생각을 해주면 1과 마이너스 1의 안쪽에서는 등호가 있고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쪽에서는 등호가 없다까지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놓고 다시 한번 가조건을 따져봅시다. 즉 우미분계수가 0 이하여야 된다. 그럼 쭉쭉쭉 생각을 해봅시다. 맨 왼쪽부터 생각을 하면 항상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미분계수 있죠.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 즉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끊기는데 이때도 기준점 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얘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계속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는 항상 있는 거죠. 이쪽에 바라봤을 때 우미분계수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기울기.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쭉쭉쭉 내려와요. 쭉쭉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1이 또 걸리죠. 1에서 끊기니까. 근데 1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1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은 갑자기 끊겨요. 왜? 1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에 아무 값도 없잖아. 오른쪽이 불연속이 되면서 갑자기 위로 팍 튀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불연속이 되면서 우미분계수가 항상 0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요 부분이 쭉 내려와서 요 부분이랑 합쳐져야 되는 거죠. 즉 개형 자체가 요 부분을 싹 지어준 다음에 살포시 이렇게 덮어주면서 쭉 내려오면서 연속이 돼야지만이 항상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면서 0 이하이다. 0 이하라는 것은 어쨌든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고 문제 표현에서도 항상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실 수학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들도 있는데 이렇게 존재한다는 표현 이런 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냥 뭐 어떤 읽으면서 읽혀지는 국어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수학에서 그냥 주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꼼꼼하고 모든 어떤 내용들을 꼼꼼하게 바라봐야 한다. 빠짐없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아까 썼던 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f'x 같은 경우에는 p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다 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f 1을 집어넣은 거죠.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 f1의 값하고 그 다음에 1을 오른쪽에서 집어넣었을 때 즉 f1의 플러스 k 값 지금 이 식이 좀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 f1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안쪽에서 봤었을 때의 1의 값, 그 다음에 f1 플러스 k는 어떤 거예요? 이 바깥쪽에서 봤을 때의 1의 값, 즉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같다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k는 뭐다? 뭐 2배 f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가조건을 일단 학생들은 필기를 하고 그다음 나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개형 같은 경우에는 쭉 지어준 다음에 위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개형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감소하는데 요 부분에서 살짝 겹쳐지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조건을 해석을 해볼 텐데 나조건은 gx는 t라고 하는 이 형태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럼 여기서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실근의 개수하고 교점의 개수를 이어서 생각하는 그 개념을 떠올려야 되겠죠. 즉 y는 gx, 즉 그 다음에 y는 t 요거의 2개 그래프의 무엇이? 교점의 개수가 2개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를 그려놨으니까 함수상의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 우리가 y는 t라는 어떤 직선을 쭉 그어줄 거예요. 쭉 그어줄 건데 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여야 돼. 그럼 이 경우에 몇 개?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좀 더 올려주는 거지. 좀 더 올려주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몇 개예요? 계속 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2개가 만나는 순간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2개가 만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까지? 최대값이 13인 거니까 그럼 쭉쭉쭉 올려주다가 어디까지 쫙 이렇게 걸칠 때까지가 몇이 된다? 13이 된다. 그럼 이 부분이 딱 걸치는 포인트가 되는 순간인 거니까 그럼 실선으로 쭉 해가지고 그래프가 살짝 지금 엇나갔는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면서 13이 되는 순간이다. 13이 되는 순간.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f-1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 함수에 걸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f-1이 뭐가 된다? 13이다. 결론적으로 f-1이 마이너스 13이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을 모두 정리하면 자 f'0는 6이었어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였고 그 다음에 f'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구해놨었죠. 그 다음에 k 값은 f로서 정의될 수 있고 f-1의 값은 마이너스 13이다. 그럼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랑 f'0는 6이다.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f'x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0를 넣었을 때 그럼 제로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p가 나오죠.
마이너스 P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P일 때 값이 6인 거니까 P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 그럼 그대로 우리가 F-1을 알고 있으니까 적분상수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x의 3승 플러스 6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3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암산해보면 돼요. 암산해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K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K 같은 경우에는 F1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일단 계산 실수 하나 있으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F1, 그 다음에 F1 플러스 K면은 지금 F1 지금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깜빡했으니 이항 실수죠.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인 거니까 10이 된다. K 값은 1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2분의 1의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 구하고 있어요? K하고 F2분의 1의 값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F2분의 1 값은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25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플러스 F2분의 1의 값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5인 거니까 답은 4분의 15,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 가족권이에요, 가족권. 나족권은 우리가 뭐 킬러 문제면 뭐 사실 뭐 중상위 문제 풀면서 많이 보는 거죠. 항상 실근의 개수를 교점의 개수로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이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웠던 학생들은 이 가족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계수는 많이 보는데 우미분계수, 이런 좌미분계수 이런 건 이제 다룰 일이 크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분명 다루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25번 문제 이게 등장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미분계수라는 것은 사실 뭐 별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분계수라는 기울기의 의미를 오른쪽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항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끊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끊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K 값을 구해낼 수 있었죠. 그러면 끊김이 안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